안녕하세요. 수련목회자 수다 영상 오래간만에 좀 하긴 하는데 그동안 감리교회사 문제를 좀 정리 좀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좀 난잡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기 좋게 좀 다시 하고, 또 중간에 또 책이 바뀌니까 이전 책에만 나왔던 거지 새로운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들은 뭐 또 삭제하고, 아마 시험 책이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감리교회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음, 한국감리교회사는요, 총 20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당 5점씩이죠. 저는 기출문제를 일부러 25문제 내서 한 문제당 4점씩으로 해서 일부러 그렇게 냈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내용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제 혼자만의 좀 생각이죠. 2018년도 선발고시부터 새로운 교재로 적용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두 권짜리로 된 책으로 한 거의 1500페이지 정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권에서 한 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두 권 다 합쳐서 1500페이지였고요. 한 권으로는 아마 500페이지 정도 되니 거의 뭐 3분의 1 정도로 줄었죠. 줄다 보니 몇 개는 빠지고 몇 개는 더 확실하게 써져 있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옛날 책에 있던 내용과 새로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교집합된 부분은 거의 뭐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감리교회사에 대해서 굳이 요령을 추천하자면 기존에 있었던 시험 문제 혹은 기출문제 정답을 이해하면 좀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맞을 수 있지 않나. 물론 뭐 100점을 맞겠다고 목표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네요. 굳이 100점 맞았다고 해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뭐 주님은 알아주시겠죠. 아마도.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답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 정답이 왜 이 정답이지? 하고 머릿속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고득점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요, 기출문제 정답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50점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물론, 솔직히 수련목이라는 제도는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점수가 나와요. 물론 그에 반대로 이제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만 좀 여러분들 주어진 현실이 좀 그러지 못할 때가 또 있고, 좀 안타깝지만 신학과 나왔다고 해서 성적 수능 점수가 높으면 신학과를 가지 않고 딴 과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어렵지는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 무시하는 발언인가? 그럴 생각은 없지만 현실이 그렇다 보니 보통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제가 좀 많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뭐 못 본 건 못 본 거지 뭐. 감리교회사 이제 목차를 한번 좀 보면요.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2부와 3부에는 그 밑에 하위 목차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한 5, 6장 정도 되어 있고요. 1부는 이제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부는 한 6장인가 5장인가 되어 있는 구조죠. 시간 순서대로 좀 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어쩌면 새로운 책이 한국 감리교회사를 또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책에 맞춰서 이제 기출문제로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한번 페이지 순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 감리교회사 시험 문제를 보면요. 첫 번째 문제나 혹은 마지막 문제쯤에는 꼭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지문이 엄청 길게 나와갖고 거기에 이제 가로치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통 5문제 정도 기록이 되어 있죠. 어, 보통 A형 시험 지을 때는 이게 앞에 있을 때도 있고 B형 시험 문제 할 때는 이게 뒤에 문제로 갈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서의 이제 정답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감리회가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보통 미국에는 이제 북감리와 남감리회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왜 두 개로 나눠져 있냐 하면
그 노예제도 때문에 이제 미국 감리회가 두 개로 나눠졌거든요. 아마 구체적으로는 제가 미국 감리교의 역사는 잘 이해하진 못했지만 아마도 노예제도 때문에 이제 남쪽과 북쪽의 감리회로 두 개로 분열이 돼 버린 거죠. 그 이후 이제 북감리회가 이제 미감리회라고 해서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남감리회죠. 여러분들 혹시 미국의 이제 남북전쟁, 노예제도를 둘러싼 남북전쟁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보통 미국의 남쪽은 이제 노예제도를 찬성했던 사람들이었고요. 미국의 북쪽은 이제 노예제도를 반대했었죠. 그래서 옛날에 그 링컨이 북쪽의 지도자였고 그 반대 세력이 이제 남쪽의 지도자였는데 요게 이제 미 감리에 누가 노예제도를 찬성했냐 하면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북쪽이 반대를 했고요. 남쪽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예제도, 신분제도를 가지고 전쟁을 한 적은 없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해방하고 일제시대를 좀 거쳤기 때문에 어쩌면 노예제도를 그거 가지고 전쟁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프랑스의 병인양요나 미국의 신미양요, 그리고 일본의 윤요 사건 등을 통해서 그 이후로 이제 개방을 하게 돼요. 개방을 하게 되다 보니 미국과도 우리가 개방을 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되죠. 근데 조약을 맺으면 그때 당시엔 조선이었으니까 조선에 있는 사신단이 미국으로 방문하게 되고요. 미국에 있는 사신단이 우리나라의 조선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니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사신단이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미국으로 향할 때 이제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명성황후의 친가로 알고 있어요. 같은 민씨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신단이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워싱턴으로 이제 배를 타고 뭐 LA나 그쪽으로 해서 이제 서쪽으로 해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해 쭉 가고 있었는 거죠. 근데 기차가 뭐 사신단이라서 이 조선 사신단을 얼마나 인정하겠습니까? 특등석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석으로 좀 탔는지 일반 미국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이 기차를 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민영익 대표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미 감리의 가우처 감독이라는 사람이었죠. 여기서 가우처라는 사람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차 안에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민영익이 이렇게 말을 한 게, 교회를 통해 우리 조선에도 학교와 병원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가우처가 옳다구나 하고 이제 해서 미 감리 선교부에 전화를 걸어서 야 당장에 파견해! 이거 기회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말은 안 했겠죠. 하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기회야! 하고 하니까 미 감리의 선교부에서, 그때 당시에 조선으로 누군가 선교사를 보내야겠다 했다 보니, 제 가까이 있는 선교사가 누군가 했더니 그 일본의 맥클레이 선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감리의 선교부에서 야 맥클레이 당장 저기 조선으로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맥클레이는 또 이제 갑자기 일본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조선에 가보라고 하니 가보려고 하는데 가보다 보니 그 누구 조선 사람의 좀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때 당시 일본에 있었던 조선인이었던 김옥균이라는 사람 있죠. 혹시 여러분들 3일천하 김옥균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과 이제 아련을 하게 됐고 고종으로부터 이제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을 해도 된다 하니까 맥클레이가 내가 MOU를 체결했어요 하고 미 감리의 선교부에다가 전화를 했죠. MOU를 체결했다고? 진짜 MOU는 아니고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미 감리에서 이제 3명의 선교사를 이제 파견하게 되니 그들이 바로 아펜젤러와 스크랜턴과 스크랜턴 대부인이었죠. 이런 내용이에요. 정착 과정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굳이 책을 안 보셔도 스스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면 요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아무튼 아펜젤러 스크랜턴이 이제 스크랜턴 대부인이 와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으니 그게 바로 여기 써 있는 이 내용들인 거죠. 요거 제 요쪽에 있는 요 내용을 이제 표로 이제 기억해 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는 굉장히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기출 문제가 바로 이 정도가 나와 있죠. 2021년에 나왔던 가장 최근의 문제. 초기 미국 북감리의 선교 정착에 기여하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 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스토리텔링으로 보면 1번, 2번, 3번 가우처, 그리고 맥클레인, 이제 김옥균 정도가 이제 거론이 되겠죠. 밀러라는 사람은요, 남감리에 이제 선교에 영향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감리와 남감리 정도는 이제 좀 구분을 지어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기출문제가 2016년도에 나왔죠. 미 감리의 해외 여선교회에서 설립한 최초의 한국 여선 전용 병은이 아니라 병은이 아니라 오타예요. 저도 사다 보면 오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병원은 무엇인가 라고 돼 있는데요. 요게 바로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우리 미 감리에서 이제 여성 선교사가 파견됐잖아요. 스크랜턴 대부인 그 사람이 세운 병원이 뭐냐라고 묻는 거죠. 광해원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요. 저기 그 장로교에서 찾으시고요. 세브란스 병원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장로교회 병원과 우리 쪽 병원이 이제 합쳐 크로스해서 나중에 이제 좀 나중 후에 나온 병원이죠. 그 중에 보구 영화는 이제 우리 미 감리회에 이제 단독적으로 이제 세웠던 여성 전용 병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펜젤러의 보고서의 이제 내용 중에 요런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아펜젤러의 발언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개사회와 구역회라는 정규적인 조직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해서 아펜젤러가 이렇게 됐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부 1장의 내용이 이 정도 정리만 되면 문제 풀고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부 2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또 이거는 그 전에 얘기했던 것들과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2019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민중선교를 지향했던 병원을 세워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을 구현했던 선교사는 누구인가? 그건 바로 스크랜턴이죠. 참고로 아펜젤러는 병원을 안 세웠으니 찍으면 되겠죠. 스크랜튼. 네. 이 스크랜튼의 시병원에 대한 스토리가 바로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을 구현했다는 유명한 얘기를 담고 있죠. 다른 병원들은 뭐 그냥 환자가 찾아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귀족이나 양반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스크랜턴의 시병원은 직접 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열심히 막 달려갔고요. 거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천민, 양민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을 구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로교회 이제 광해원 혹은 제중원과 시병원의 이제 차이점도 이제 둘 수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만약에 시험 문제로 출제하면 장로교회랑 좀 많이 싸울 것 같아서 굳이 내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스크랜턴의 시병원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런 사마리아인 정신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기 미국 북감리의 평양 개척에 관여하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문제는 이제 남궁호 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금 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여기 이제 제임스 홀과 셔우드 홀은 이제 부부 선교사에서 이제 평양 지역을 선교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있었던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평양 지역의 토착 전도인 평양에 있던 전도인이었고 이 사람을 가지고 조선의 바울이라고 했던 기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바울 하면 김창식 정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은요, 2013년도와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감리교회는 이제 장로교회보다 6년 앞서서 한국인에게 목사 안수를 줬는데 그 최초의 두 명이 누군가 하면 아까 나왔던 김창식이라과 김기범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꼭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시험에 100%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미국의 이제 남감리에 대한 선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남감리의 얘기가 나오면 꼭 이 사람을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윤치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남감리의 사람 중에 이제 최초로 이제 한국인 세례자였고요. 이 윤치호라는 사람이 이제 좀 한국에 나중에 일제 시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의 조선에 이제 보수주의자로서 한 사람으로 좀 돼 있는데요. 실존 인물이었고 당연히 실존 인물이지 역사책인데 실존 인물이라기보다
좀 보수적인 인물이었어요. 어느 정도 영향력 있고, 나중에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패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밀려났다면, 이 윤치호라는 사람은 이런 한국에 조선 땅에 있는 보수주의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계속 끝까지 남아있는 좀 차이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남감리에 하면 이제 윤치호라는 사람, 이 사람을 꼭 기억해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감리의 이제 선교 과정에도 이런 참 복잡한 문제가 나오죠. 긴 지문과 동시에 거기에 정답이 5개가 걸려있는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정보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중국으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윤치호가 이제 남감리의 선교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이제 상하이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그가 최초의 한국인 남감리회의 일원이 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다시 이제 한국 선교를 촉구해서 이제 중국에 있던 핸드릭스 감독과 이제 리드 선교사와 함께 이제 조선 땅으로 들어왔고,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경기도 고양시 그쪽 지역에 서 이제 남감리의 교회를 세우는 첫 계기가 되는 거죠. 요런 스토리텔링 정도 이제 중요한 키워드, 방금 전 지금 여기 있는 정답처럼 상하이 고양시, 그리고 윤치호, 핸드릭스, 맥리드라는 이 리드 선교사라는 단어들과 한번 좀 연관성을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표를 한번 좀 작성해 봤어요. 미 감리회와 남 감리회의 이제 좀 차이점과 대표적인 큰 틀에서의 비교표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미 감리회에서는 이제 가우처 감독이 한국 선교에 굉장한 큰 감독 중에 영향력을 했죠. 남 감리에서 이제 핸드릭스 감독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 감리에서는 이제 선교사를 최초로 보내는데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맥클레이 선교사였다면, 이제 남 감리에서는 이제 리드 선교사였죠. 물론 맥클레이 외에 아펜젤러 스크랜턴과 스크랜턴 대부인이 있지만, 이런 비교표를 두고 한번 기억해두면 좋겠고요. 미 감리에서 이제 한국인의 이제 접촉점은 민여기기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남 감리에는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교가 이제 세워진 게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이 있다면, 남 감리에는 좀 잘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루시 여학교, 호수돈 여학교, 한영서원 정도였죠. 호수돈 여학교 정도는 이제 대전에 실제로 이제 호수돈 여자중학교라고 있죠. 거기가 이제 감리교 재단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쩌면 모건대 쪽 사람들은 그 호수돈 여학교는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러한 표를 두고 이제 초기에 이제 한국 선교, 조선 선교에 미 감리회, 남 감리회가 이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인물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울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나왔던 2013년도와 15년도에 나왔던 문제는요. 윤치호의 초청을 받고 내한하여 한국 선교에 개척한 남감리의 첫 선교사는 누군가 하면 아까 표에서 나왔듯이 리드 선교사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좀 옛날 구교재에서 나왔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신교재에서도 나왔기에 아마 또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이제 고양읍, 이제 남감리회가 처음으로 이제 정착했던 지역이 고양읍 교회 창립에 참여했던 맹인 전도사로 유명했고, 조선의 사개오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는 이제 조선의 바울이었잖아요. 이제 조선의 사개오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못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교재에 이제 나왔던 사람인데, 윤치호가 이제 남감리의 최초의 세례자였다면, 백사겸이라는 사람은 이제 교회의 창립에 참여했던 맹인 전도자였고, 이제 조선의 사개오라는 사람이 있다. 굳이 좀 더 외울 수 있다면 이제 백사겸이라는 이 맹인 전도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17년도, 20년도, 21년도 나왔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또 나올 가능성이 좀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감리의 선교부에서 세운 학교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처럼 루시여학교, 호스턴여학교, 한양서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 부분을 좀 반드시 기억해 둔다면 요 문제 중에 숭실학교는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닌 것은 이르기 때문에 아닌 것은을 찾기 위해서는 정답인 것을 외우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루시 여학교, 호스턴 여학교, 한영서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표가 좀 더 표를 이제 글을 더 쓸 수는 있어요. 여기에다 아펜젤러도 넣고 스크랜턴도 넣고 시병원도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표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요 정도 표하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다면 요 표하고 이제 미감리에 북감리에가 이제 정착해서 이제 그들이 세웠던 이제 학교와 병원과 교회에 대한 내용과 요런 이제 두 개의 감리회가 이제 차이점 핵심적인 키워드와 인물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교재가 나오기 전에는 옛날 구교재에서는 이런 문제가 또 나왔죠. 남감리의 여선교회가 원산에 설립한 기독교 학교는 있는데 이게 루시어 학교인데 좀 옛날 문제긴 해서 최근에도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만 요건 그냥 루시어 학교는 원산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해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저기 어디냐 아까 얘기했던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좀 양이 적으면 적고 말을 많이 하자면 좀 양이 많은 내용인데 이게 교재가 새로 바뀌다 보니까요. 신교재 중심적으로 맞추다 보니 내용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교재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거의 이제 18년도부터 나왔으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거의 4년 정도 나왔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새로 나온다면 그래봐야 뭐 한두 문제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교재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들은 분명히 신교재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그 두 개의 교집합은 항상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또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1부 3장과 4장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감리교회사에 대해서 가장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4주 공부할 걸 3주로 줄여줄 수 있는 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